안녕하세요. 요맘때쯤이면 자녀에게 재수를 시킬까 말까 고민하게 되죠. 자, 고등학교 때 상위 10% 안에는 들어야 인서울 중상위권 대학을 수시로 들어가고 상위 20% 안에는 들어야지 지방 국립대라든지 아니면 인서울 중하위권 대학까지 들어가는 게 현실이죠. 자, 그러다 보면 80%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당연히 재수를 고민하게 됩니다. 특목고나 자사고 이런 학생들도 눈높이가 높다 보니까 재수를 고민하게 되죠. 자, 그런데 문제는 보통 7, 80% 정도가 재수를 실패한다라는 게 문제죠. 내 자녀가 재수를 했는데도 성적이 안 오르거나 혹은 성적이 더 떨어져 버리면 재수하는 동안 그 많은 비용을 부모님들이 다 대주고도 의미가 없게 되겠죠. 자, 저는 재수종합반하고 기숙학원에서 재수생들을 한 10년 정도 가르쳤는데요. 그리고 지금도 수리논술 같은 경우는 재수생 대상으로 현재까지 20년째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성적대별로 왜 재수를 실패하고 성공하는지, 그리고 어떤 유형의 학원을 선택해야 재수 성공률이 높아지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자녀에게 재수를 시킬까 말까 고민하는 부모님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재수를 해야 성공하고 어떤 학생들이 실패하는지를 좀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재수를 선택한 대부분의 학생들이 실패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만약에 제 자녀가 재수를 하게 되는 상황이 있다면 반드시 재수를 시킬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자녀가 어떤 방식의 학원을 선택하고 어떤 방식으로 공부를 해야지 재수를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이 재수를 하게 되면 당연히 학습량이 늘어나겠죠. 학습량 자체가 늘어나다 보니까 실력이 올라갑니다. 실력이 올라가서 성적까지 올라가는 학생들도 있고 아니면 그 전까지 너무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실력은 오르지만 그게 성적으로 발현이 안 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자, 이 발현이 안 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안타깝지만 삼수까지 하게 되면 보통 지방 국립대나 인서울 중하위권 대학까지 합격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저는 웬만하면 재수를 하라고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실패하는 그룹들이 있죠. 자, 첫 번째 그룹은 말 그대로 기초가 너무 부족한 그룹들이 있어요. 정말 무에서 시작하고 공부머리도 없고 기초도 너무 부족한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 아이들을 가르쳐보면 중학교 수학도 무입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수학도 아무것도 안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책 없이 재수 정규반에 딱 와가지고 수능 수업을 듣는 겁니다. 당연히 못 알아듣죠. 중학교 수학도 못하는 아이가 그냥 개념 수업도 아니고 수능 수업을 알아들을 리가 없습니다. 학원에서는 재수 정규반이 개강이 되면 물론 개념 설명을 하지만 그 교재 자체가 개념서가 아니라 수능 교재로 진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가 좀 부족한 아이들에게는 개념서를 가지고 개인 학습을 하면서 따라오라고 시키죠. 아이들이 뭐 인강을 듣든지 아니면 개념서를 혼자 독학하든지 하면서 개념 과정을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모르는 것들은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선생님들은 설명을 해주면서 그렇게 따라 붙는 거죠. 근데 이 과정 자체도 굉장히 아이들이 힘들어 하는데 아예 무에서 시작하는 아이들은 이 과정 자체를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 중학교 과정을 아무것도 배우지 않은 아이가 갑자기 수능 수업을 듣고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뭐 개념 인강이나 개념서를 공부하면서 따라갈 수 있을까요? 자, 어느 정도 대충 들었는데 못하는 아이들도 따라가는 게 많이 힘듭니다. 자, 그런데 아예 무에서 시작하는 기초가 없는 아이들은 거의 불가능하죠. 그래서 아이들이 어떤 상태가 되냐면 일단 학원에서 수업하는 거는 하나도 못 알아듣는 채 그 시간이 그냥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정규 수업이 끝나면 혼자 인강을 보면서 중학교부터 고등학교 공부를 시작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한두 달 시간을 보내다 보면 아이들은 학원 수업 자체를 안 듣게 됩니다. 어차피 들어도 못 알아듣는데 그 시간이 아까운 거죠.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재수종합반을 퇴원을 하고 개인 과외라든지 그런 걸 가지고 기초를 잡기 시작합니다. 자, 기초를 잡기 시작하는데 개인 과외로 이렇게 공부하면 널널하게 하겠죠. 재수 종합반 같이 아침부터 관리를 해주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기초를 잡을 수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느슨하게 학습을 해서 1년이 그냥 날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삼수를 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재수를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초가 부족한 내가 무에서 시작한다라고 느끼는 아이들에게는 반드시 지금 놀았다가 2월 달에 정규반 개강하면 열심히 해야지 그렇게 하지 말고 100% 실패합니다. 지금부터 중학교 수학 개념서 사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수학 개념서 사서 인강을 듣든 아니면 과외를 하든 해가지고 기초를 다져놔야 됩니다. 어느 정도 기초도 있고 공부하면 따라 붙을 만한 능력이 있어도 열심히 안 하는 아이들이 있죠. 밤새도록 게임했다가 학원 오면 잠만 자는 애들도 있고 자, 그리고 외출증 끊어서 밖에 나가서 술 먹고 들어온 아이들도 있고 별의별 아이들이 다 있습니다. 기숙학원을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휴대폰이나 태블릿 PC 이런 게 금지가 돼 있는데 그런 것들을 숨겨서 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뱃속에 숨기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학원 주변에다가 어딘가에 몰래 숨겨놨다가 일단 학원에 들어가서 나중에 시간이 날 때 밖에 있는 거를 가지고 오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 아이들 새벽까지 휴대폰 하거나 태블릿 PC 하거나 그러면서 공부 안 하고 낮에 수업할 때는 잠만 자고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됩니다. 기숙학원도 그런데 재수종합반은 말할 것도 없죠. 연애 그런 것도 말할 것도 없죠. 아이들 막 연애하고 삼각관계, 사각관계 돼서 학원에서 여학생들끼리 싸우기도 하고 남학생과 여학생들이 뭐 껴안고 별짓 하다가 걸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거는
종합반을 가든 기숙학원을 가든 기본적으로 대화부터 금지된 학원을 다니는 걸 추천합니다. 당연히 휴대폰이나 태블릿 PC 이런 것들은 금지가 돼야 되죠. 뭐 어떤 아이들 같은 경우 휴대폰 공기계 가지고 다니면서 공기계 내고 자기 휴대폰 가지고 몰래 또 하는 아이들, 별의별 아이들이 다 있습니다. 이거를 정말 형사같이 치밀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원래 공부를 안 하고 공부하기 싫었던 아이들이 의지만 가지고 공부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의지만 가지고 공부하는 거는 딱 3일 갑니다. 그래서 제가 동기부여, 개인의 의지 이런 거 믿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재수생들을 가르쳐봐서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동기부여가 가득 찬 아이들이 막상 재수하면 며칠 못 갑니다. 제가 추천하는 거는 관리가 정말 치밀하고 대화조차도 못하게 하는 그런 학원을 보내라. 제가 있었던 재수학원들은 뭐 대화 자체가 금지된 학원들은 아니었는데 일부 학생들 중에서 무건수행이라고 해가지고 대화를 안 하고 혼자 공부만 하는 아이들이 한 반에 보통 한 2명 정도는 있었습니다. 자, 이런 아이들은 정말 폭발적으로 성적이 오릅니다. 대화 자체를 안 하고 공부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쉬는 시간에도 할 게 없으니까 공부를 합니다. 점심시간에도 할 게 없으니까 밥 먹고 나서 공부만 합니다. 그게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짜투리 시간에 공부하는 게 엄청납니다. 그리고 수업이 없는 날 재수생들끼리 어울리지도 않겠죠. 대화 자체를 안 하니까 친하지도 않고 공부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적인 요인들을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재수를 할 때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재수생이라면 나는 무조건 재수를 망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나를 믿지 말고 나를 정말 강력하게 관리해줄 학원들을 찾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나는 되겠지, 의지가 있으니까 되겠지.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됐으면 고3 때 들어갔겠죠, 대학을. 그래서 본인이 어차피 무너질 거다라는 거를 미리 예상을 하고 이 무너지지 않게끔 해주는 그런 구조의 관리를 해줄 수 있는 학원을 다니시는 걸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케이스는 공부를 나름 열심히 하긴 하는데 본인의 성적을 올릴 만큼 압도적으로 열심히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를 재수생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공부하는 척만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수업에 들어가시거나 담임 선생님들은 잘 모르는데 아이들은 누가 정말 열심히 하고 안 하는지 알거든요. 그럼 학생들을 이렇게 지켜보면 나름 열심히 하고 자습할 때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성적이 안 오르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제 같은 반에 다른 친구들한테 물어보죠. A란 애는 쉬는 시간에도 공부하고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왜 성적이 안 오를까? 어떻게 된 거지? 그렇게 물어보면 같은 반 친구들은 서로 관찰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A란 애는 진짜 공부를 하지 않고 그냥 공부하는 척만 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척만 하니까 성적이 안 오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공부하는 척은 뭐냐면 나름 불안하니까 책은 펼쳐놓고 앉아는 있는데 그 시간에 집중하지 않고 멍 때리거나 공부를 안 하는 걸 뜻합니다. 자, 그럼 이런 것들은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될까요? 학습에 대한 즉각적인 피드백을 가지고 아이들을 긴장감 있게 관리를 해야 됩니다. 같은 재수 종합반이라도 그냥 아이들 자습하고 냅두고 그러면 아이들이 자습은 하지만 멍 때리고 공부하는 척만 해서 성적이 안 오르는 아이들이 무수히 많기 때문에 아이들 학습한 내용이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즉각적인 피드백을 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면 1교시에 수학 수업을 나갔으면 종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다음 시간에는 아이들에게 복습을 시키면서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인들을 해줘야 됩니다.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으면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거나 복습을 시켜야 되는 거죠. 자, 이런 작업이 있으면 아이들은 1교시 수업을 할 때 멍 때리거나 딴짓을 할 수가 없겠죠. 다음 1시간 동안에 그거에 대한 피드백들을 선생님들하고 갖는다면 아이들은 긴장감을 가지고 수업을 들을 거고 복습을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학습한 내용에 대해서 테스트로 확인을 한다면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거를 캐치해낼 수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공부하게끔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학습한 것에 대해서 이런 즉각적인 피드백과 즉각적인 확인 작업을 통해서 아이들이 긴장감 있게 시험 보기 전날에 집중력으로 공부하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재수 성공하는 데 또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뭔가 열심히 공부를 해도 성적이 또 안 오르는 케이스가 있죠. 공부 방법이 잘못된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자, 보통 유튜브 영상을 보면 저 수학 6, 7등급에서 1등급까지 올랐어요. 혹은 뭐 4, 5등급에서 2등급까지 올랐어요. 이렇게 급상승하게 되는 아이들 같은 경우를 보면 어떤 케이스가 제일 많냐면 나름 중고등학교 때도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도 항상 수학 점수가 오르지 않고 제자리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뭔가 재수를 하거나 그러면서 공부 방법을 좀 바꿔봤더니 성적이 오르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수학 같은 경우 성적이 급상승하게끔 올라가는 핵심이 뭐냐면 정확히 아느냐 모르느냐 그 차이입니다. 수학을 나름 열심히 공부해도 성적이 정체되는 것들 중에 아주 큰 원인은 아이들이 정확히 몰라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히 몰랐을 때 벌어지는 현상이 뭐냐면 문제를 풀면 접근은 합니다. 접근은 하는데 중후반부부터 뭔가 마무리가 안 돼서 틀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해서 대부분의 점수를 갉아먹고 아이들 수학 성적이 4, 5등급이 됩니다. 같은 4, 5등급이라도 공부를 열심히 안 해서 4, 5등급 받는 것과 나름 하는데 4, 5등급 받는 아이들의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이 보통 극복이 되는 게 어떤 걸로 많이 극복이 되죠? 정확히 알게 하는 방법으로 극복이 되죠. 정확히 알게끔 하는 방법들이 뭐가 있습니까? 일단 설명하기가 있죠. 안 보고 설명할 정도까지 연습하기. 그리고 개념 테스트 같은 것도 있죠. 그리고 뭐가 있죠? 오답이 있습니다. 무한오답.
똑같이 열심히 하는 그룹 중에 1, 2등급인 아이들과 3, 4등급인 아이들의 차이점이 뭐냐면 3, 4등급도 똑같이 열심히 한다라고 가정했을 때는 메타인지 능력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 메타인지 능력이 뭐냐면 내가 이거를 시험에 나왔을 때 답을 정확하게 낼 수 있는 정도까지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에 대해서 본인이 그 느낌을 아느냐 모르느냐가 메타인지 능력입니다. 보통 1등급을 받는 아이들은 내가 어느 정도까지 이것들에 대해서 학습을 해야 시험을 봤을 때 맞출 수 있는지 그 느낌을 압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스스로에게 설명하기 같은 것도 하고 아니면 흰 백지에다 수용도를 그리면서 개념을 체계화시켜서 머릿속에 집어넣으려고도 하고 자, 3, 4등급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그 느낌을 모릅니다. 모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눈으로만 계속 읽습니다. 인간 같은 거 듣고 설명 듣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머릿속에 들어왔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 보면 다 틀리는 거죠. 오답을 해도 어떻습니까? 공부를 잘하는 1등급 이런 아이들은 그 느낌을 압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오답을 몇 번 정도는 해야 이게 시험을 보게 되면 이 문제를 맞출 수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스스로 오답을 하고 이제 여기까지 하면 끝났다. 이제 내가 이거는 마스터했다 라는 느낌을 압니다. 근데 3, 4등급은 어떻죠? 열심히만 하고 반복적으로 여러 문제집은 풀지만 아는 거는 알고 모르는 거는 또 영원히 모르다 보니까 틀리는 것들은 계속 반복해서 틀립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정확히 알고 있다라는 느낌을 모르기 때문에 오답을 어떻게 해야지 혹은 몇 번을 해야지 내가 이 성취도가 나올지조차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죠. 아이들이 몇 번 오답을 해야 이게 내 머리에 정확히 들어왔다라는 느낌 자체를 모르는 아이들은 계속해서 누적 테스트를 봐야 됩니다. 틀렸던 문항들을 정리해서 이 기억이 까먹었을 때쯤 테스트를 보고 또 틀렸으면 또다시 오답을 한번 정리시킨 다음에 한 달 정도 있다가 그런 것들을 누적해서 또 테스트를 시키고 이런 것들을 반복해서 더 이상 오답이 안 나올 때까지 틀렸던 유형들을 누적해서 이렇게 테스트를 봐줘야 되는 거죠. 자, 마지막 케이스입니다. 나름 열심히 공부하는 것 같지만 성적이 안 오르는 케이스입니다. 자, 이것들은 혼공하는 아이들에게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의해서 들어야 됩니다. 자, 혼공하는 아이들, 그리고 독학재수하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에게도 많이 보이는 현상입니다. 자, 이런 아이들이 성적이 안 오르는 이유는 본인이 아는 것만 공부합니다. 본인이 알고 풀 수 있는 내용들만 반복해서 공부합니다. 자기 수준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집들만 푸는 거예요. 어렵거나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은 절대로 도전을 하지 않아요. 자, 이렇게 절대로 도전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영원히 못 풉니다. 제가 초등학생 학부모님들한테도 강조하는 게 뭐죠? 자, 아이들이 실력이 좀 부족하더라도 일주일에 한두 문제 정도라도 심한 문제를 도전을 시켜라. 충분히 시간을 주고 아이들 풀게끔 해봐라. 잘 모르면 옆에서 힌트 주면서 이거를 풀어가게끔 한번 해봐라. 다 풀면 해설지 풀이 한번 쭉 정리해서 쓰라고 필사하라고 이렇게 해봐라. 자, 이런 연습들을 해야지 아이들이 그 어려운 문제를 푸는 그런 구조에 익숙하게 돼서 풀 수 있는 겁니다. 영원히 도전 안 하면 문제집의 난이도는 영원히 그 자리에서 끝나게 돼요. 초등수학에서는 디딤돌 응용에서 끝나는 거고 중등수학에서는 셀수학에서 끝나고 고등수학에서는 라이트센에서 끝납니다. 영원히 4등급이에요. 성적이 안 올라요. 자, 그래서 열심히 하지만 성적이 오르지 않는 아이들, 아는 것만 공부하는 거, 편하게 공부하는 거, 자기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아이들, 이런 것 때문에 안 됩니다. 이런 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심화까지 풀어가야 되는 거죠. 4점짜리 중킬러, 킬러까지도 도전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자기 실력을 업그레이드하는 학습 방법 중에 예전에 제가 소개했던 당일 깨기라는 방법이 있었죠. 특화받은 공부법 방식으로 1단계에서는 교습자가 개념학습을 진행을 하는 거죠. 자, 2단계에서는 학생들이 개념학습한 내용을 체화가 되게끔 복습을 하고 그중에서 잘 몰랐던 것들은 교습자와 피드백을 통해서 알아가는 체화 단계를 거치는 거죠. 3단계에서는 이 기본 개념에서 넘어서는 응용 개념이랑 심화 학습까지 도전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4단계에서는 그 학습한 내용들을 또다시 복습하고 체화하면서 교습자와 피드백을 통해서 정확히 알아가는 단계가 되죠. 그게 끝나면 5단계에서는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들에 대해서 테스트를 보고요. 테스트가 끝나면 6단계에서 테스트에 대한 내용을 자기가 정리하고 왜 틀렸는지 개념학습이나 응용학습, 심화학습을 점검하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 거죠. 7단계에서는 그런 오답 정리한 내용들 중에서 잘 모르는 것들은 교습자와 피드백을 통해서 해결하는 과정이 하루 종일 이루어집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학습이 진행되면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아이들이 보통 개념학습을 배우고 나면 그 시간이 끝나면 잊어먹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문제를 풀려고 하면 풀지도 못해요. 자, 그런데 개념학습 이후에 본인이 체화할 시간을 주면서 교습자가 도움을 주면서 체화를 시키게 하죠. 그럼 개념학습을 놓치지 않게 되는 거고요. 그런 개념학습에 대한 내용들이 충분히 있는 상태에서 바로 응용과 심화가 연속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아이들은 연결된 느낌으로 응용심화를 접하게 되고 응용심화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힘들을 갖게 될 수 있는 겁니다. 대부분 7, 80%가 실패하는 재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수험생의 80%의 부모님들은 원하는 대학을 못 가서 재수를 시키려고 고민하는 상황. 이 상황에서 재수 실패하는 것들을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 기초가 너무 부족하는 경우. 두 번째, 열심히 안 하는 경우. 세 번째,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공부하는 척만 하는 경우. 네 번째, 아는 것만 공부하고 모르는 거는 넘어가는, 편하게 공부하는 경우. 자, 이런 네 가지가 재수를 실패하게 만드는 핵심적인 원인입니다. 자, 이런 원인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관리가 돼야 되고 어떤 방식으로 학습이 진행이 되면 좋을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모두 갖춘 방식의 재수학원이 당일깨기라는 공부법으로 진행하는 대치동에 있는 강한교육이라는 재수학원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다니면서는 욕을 많이 하지만 끝까지 살아남은 학생들은 성적이 무조건 오르는 학원입니다. 강한교육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영상 설명란에 링크를 달아드렸으니까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